이재명이를 구속함으로써 저 체제를 끝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텐데요. 정말로 진짜 이거는 종교다,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다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숱한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논란들이 많았습니까? 뭐 송영길의 돈봉투부터 김남구의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MBC랑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엮여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이래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말을 퍼부었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 진짜 뭐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터졌으면은 진작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뭐 용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촛불 막 100만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타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놀라울 정도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 40% 정도는 진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이제 그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것 때문에 가장 최근에 크게 시끄러웠었는데요. 근데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살짝 묻혔던 그런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강욱 의원실이 이번에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죠. 인터넷 매체 출신 A씨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입수한 경로를 이번에 경찰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MBC 임모 기자가 가지고 있던 해당 자료가 A씨한테 흘러갔었고, 그리고 임 기자가 이 자료를 누구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까? 최강욱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렇게 유출이 됐던 시작점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최강욱이 있었다라고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프레임은 검수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이 악마다, 검찰이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이번 또 뭐 경수완박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말이 안 되는 거 할 것 같아. 뭐 사실상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뭐 수사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그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파출소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뭐 전부 다 뭐 법원이 됐거나 경찰이 됐거나 뭐 검찰이 됐거나 온갖 지금 수사기관에 다 믿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장난질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살기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탄핵 시국에 수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뭔가 노려봤다. 그 노려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노려봤다라는 것 때문에 레이저 눈빛이다라고 온갖 지가 언론사들이 다 도배가 됐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강욱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정당하게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 가지고 장난질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따위 지금 소리 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5년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최강욱이가 저렇게나 떠드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대본에 뭐라고 맞받아쳤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뭐 좋게 표현해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하면 그냥 맛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도 없으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한동훈 장관의 성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지금 막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제 우동 먹고 있는 재준이가 우동을 먹었기 때문에 최강욱이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만큼이나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민주당 쪽은 뭐 고민정이 됐거나 최강욱이 됐거나 이런 사람은 원래 또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언론들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프레시안의 지금 기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 중인 사안인데 최강욱의 가해자로 규정해서 논란이다. 이런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휴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었던 이래경 씨의 과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꽤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비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낙연이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귀국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친명 쪽에서는 김남국의 이슈나 송영길의 이슈나 뭐 이런 문제들이 수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입지가 좀 이제 몰려있는 수세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혁신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카드 정말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 외부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던 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까지 지금 물거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사상 최대의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와도 무방할 그런 지금 상황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이재명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래경 같은 사람을 임명했을까? 도대체 이재명이 꿈꾸고 있었던 정무적인 어떤 그 판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재명이 됐거나 그리고 그 이재명 밑에 있는 똘마니들 장경태나 김남국이는 요즘 뭐 잘 안 보이니까 그 뭐 정청래나 이런 인간들은 분명히 이런 이래경 씨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100%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장경태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경 씨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안 했다. 불법 비리 정도만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래경 씨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뭐 사상 검증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통과를 못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우리가 사상 검증하듯이 이래경 씨 사상 검증하면은 질문 한 가만 떠주도록 그대로 그냥 뭐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 뭐 국가반역죄 이런 걸로 구속을 시키고 아예 그냥 북조선으로 보내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 이래경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래경 씨가 했던 발언 같은 경우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냐 국가적인 행위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래경 씨를 간첩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첩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경태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 조금 강경한 태도의 입장을 견지온 분으로는 이해를 했다. 쇄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뼈를 꺾는 고통 아니겠나. 그러려면 아주 온건하고 평탄하게 살아온 분과는 결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바꾸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장경태가 이래경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지금 뭐 반미주의자가 됐거나 뭐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든지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지금. 근데 그거를 장경태나 그리고 최고위원 등등 이재명 등등은 뭐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까? 강경한 태도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필요하다라고까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장경태가 이어서 하는데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을 지명하기 하루 전에 최고위원들한테 공유하고 상의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저는 요 장경태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래경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는지 그거를 지금 장경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래경을 둘러싸고 이재명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임명했는지 그거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봅니다.